네,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양음 틱차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남겼는데 음성이 안 들어가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음 틱차트 매매 기법, 틱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보는 분봉, 일봉 이런 것들은 단위 시간만큼, 그러니까 일봉이면 하루의 어떤 등락폭을 얘기를 하는 캔들을 표현을 하는 거고, 분차트는 몇 각 단위 분봉마다 봉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임 폭을 가지고 봉을 만들어서 차트를 만드는 형식인데, 틱 차트라고 하는 거는 거래가 나온 만큼을 가지고 차트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틱 차트 가지고 매매를 하는 데서는 이제 단타 매매에서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기 저항에서 이 종목을 더 가져갈 것인가, 더 수익을 내려고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일단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주식과 해외 선물 매매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양음 틱차트 매매 기법을 설명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이제 활용 방법과 두 번째는 이제 기회비용의 생각들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동평균선의 활용 방법은, 이동평균선은 보통 한 개일 때는 돌파와 이탈을 생각을 하고, 두 개일 때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라는 크로스를 보게 되고요. 세 개 이상의 이평선을 봤을 때는 이제 배열도 분석이라고 해서 정배열, 역배열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돌파 매매에 따라서 매매하는 거는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고,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 매도 타이밍으로 보는 겁니다. 돌파에 따라 매매한다라는 거는 이제 매매 결정을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한다. 매매 결정을 이동평균선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돌파 시 매수, 이탈 시 매도인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이 이동평균선을 깨지는 이 구간까지 홀딩했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동평균선 가지고 매매하는 첫 번째 추세 매매법이고요. 예. 근데 방향을 한번 결정한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이동평균선에 닿으면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가는 관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또 지지를 했을 경우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에 매수를 해서 이격이 벌어질 때 매도하는 단기적인 매도 전략도 활용을 가능하겠죠. 추세 매매처로 계속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 중간중간에 눌림목이라는 자리를 설정을 해가지고 매매 시 수익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 활용하는 3개의 선이 필요하는데요. 이동평균 3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시세, 두 번째는 유지선, 그 다음에는 이탈입니다. 돌파한 다음에 홀딩을 하다가 여기서 이탈하는 구간을 생각을 한다라면 이탈시 매도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시세라는 건 시세선은 어떤 거냐면,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이만큼을 눌리면은 수익은 이만큼이 나왔는데 다시 이탈을 할지도 모르는 이만큼의 수익에 또 떨어진,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로스가 생기게 되겠죠. 로스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한 파동을 먹겠다, 나는 단기 트레이더고 단기로 매매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본다면 시세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유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시세라는 게 갑자기 빵 하고 떠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의 수준의 시간이라든지 한번 살짝 쉬었다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쉬었다 가더라도 유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측면이라면 한 번에 어떤 파동에 들어간다. 한 번 파동을 먹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매매를 할 때
매매를 할 때 홀딩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목이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이만큼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만큼 상승을 하고 나서 더 큰 이 고점을 넘어드는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상승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나 단기 저항대 구간이라면 저항대 구간에서 매물대 등의 소화를 위해서 주가는 조정을 주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조정을 주게 되는데, 이 조정을 주는 게 고가를 찍고 밀리는 이만큼의 폭은 이제 가격적으로 수익에 로스가 생기겠죠. 내가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또 이만큼이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이 구간까지 올라가는 시간 동안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조정을 거쳐서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게 되는데, 따라서 단기 저항권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돌파를 예상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겪게 되는 기회비용이 생기게 되는데요. 기회비용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계속 늘릴 수는 없죠. 그래서 막 이게 매수를 했었는데 이 매수를 해서 거의 매수가까지 내려온다거나, 혹은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이하로 떠진다면 손실로 마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매매를 할 때 내가 10%를 수익을 냈는데 반절 이상이 밑으로 빠져버리거나 수익이 로스가 나면 다른 종목을 해서 또 5% 먹는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한번 수익이 나는 어느 정도 일정의 수익이 났을 경우에 그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갖고 홀딩을 하는, 그러니까 이익 보전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익 보전가를 갖고 홀딩하는 모습들을 이익 보전가를 갖고 홀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기회비용은 최소한으로 만들면서 추세는 최대한 끌고 가게 하는 연구, 이게 필요하겠죠. 이거 두 가지는 손절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반된 부분입니다. 내가 기회비용을 최소한으로 보려면 흐름이 눌리는 부분들을 어떤 것들을 정해서 최소한으로 봐야 되는데, 추세는 최대한, 이게 상승 방향이라면 최대한 끌고 가고 싶죠. 근데 끌고 가고 싶다는 거를 너무 욕심을 내면 기회비용이 늘어나는 걸 감내해야 되고, 기회비용이 너무 줄이면 추세를 최대한 끌고 갈 수 없이 살짝 흔들린 것만으로 매도 처리를 하거나 던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기회비용을 적게 하면서 추세는 최대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도구, 끌고 갈 수 있는 툴을 우리는 개발을 하거나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가지고 매매를 할 때 야금 차트 매매 기법을 사용합니다. 다음번에 이제 주식의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원이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이었죠. 상한가까지 간 종목입니다. 오늘 메이저 라인 기법에는 매수를 하는 포인트는 안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나오는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원은 이 정도의 어떤 각도나 강도라면 메이저 라인 부근에 닿으면 분명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눌림목 후에 일정의 어떤 수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고요. 서원이라는 종목은 이 정도 가격대를 돌파하는 모습에 보이면서 상승이 나왔고, 눌림 구간에서 21선 근접에서 3일 동안 저가를 지켜내면서 오늘 상승 수급이 붙으면서 상한가까지 간 종목입니다. 만약 이 종목을 우리가 단기 종목으로 단타 종목을 접근을 했다라면 우리가 수익 실현이라든지 이익 보전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 차트를 만약 본다면, 분 차트를 봤을 때 60분봉에 1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10분봉에서 봤을 때는 1900원이라는 가격대, 1900원대, 1900원 초반대를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12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급이 강력하게 나왔죠. 그래서 돌파를 가지고 매수를 하거나 혹은 1900원대의 어떤 지지력을 생각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서 보유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수급이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수급이 나왔을 때 내가 매도를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흔들렸을 때 뭐 10분 5일선 5선을 깨는 모습이 있었겠죠. 깨는 모습에 정리를 할 건지 끌고 갈 건지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양음 차트를 활용합니다. 가격을 돌파를 매수를 했든 밑에 매수를 했든 일단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세 개의 선이 이제 빨간색, 빨간 선이고요. 녹색, 그 다음에 보라선이 되겠습니다. 빨간 선은 시세선이죠. 단기적으로 수급이 막 들어올 때 그 수급이 끝나는 지점을 알려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가장 기회비용이라는 부분들은 가장 적게 가져가면서 수익 앤 로스도 최소치로 만들고 끌고 가는, 중간에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거나 살짝 밀릴 때도 버텨내 가지고 올라가면서 단기 파동에 2250원에 단기 고점을 만들었는데, 여길 깬다고 했을 때 매도를 했을 경우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녹색 선에 대한 유지는 계속적으로 밴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값으로 놓고 밴드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보라색 선은 보라색 선을 이탈을 하면 단기 어떤 수급에 의한 형성으로 만들어진 파동이나 어떤 강소는 일단 한풀 꺾였다고 보는 게 맞고요. 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거나 저점을 다시 잡아가면서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색 선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단기 수세는 죽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라색 선을 기준으로 홀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라색 선으로 홀딩을 할 경우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게 되겠죠. 단기적으로 무조건 보라색에서 매도를 하면 되지 않느냐. 빨간 선에서 매도를 해도 보라색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서원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의 로스가 이 정도까지 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길 만약 깬다면 어쨌든 정산했을 경우에 이만큼의 수익을 날리게 되겠죠. 또한 여기서 매도를 처리하거나 분할 매도를 처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하락에 좀 수익이 빠진 부분을 버텨내야 되고, 다시 고가 갱신할 때까지는 또 이만큼이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비중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혹은 뭐 물려갖고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일단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수급이 들어와.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일단 물량 관리를 좀 해둔 다음에 만만한 물량을 가지고 이제 추세 대응이라든지 마지노선 혹은 이탈선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돌파를 하고 나서는 이 돌파 구간을 지지를 하는데, 여기서 또 홀딩을 하면서 간다면 이제 여기서 매도가 되겠고요. 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동평균선을 여기서 돌파를 매수를 했다면 끌고 가다가 이탈하면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흐름으로 상승이 된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또 계속 챙길 수가 있겠죠. 움직인다면. 그런 맥락에서 마지노선이나 이탈선의 지지, 바로 직전 저가 구간에 지지를 한다면 매수, 고가 돌파 시, 그리고 빨간선 이탈 시는 매도, 아니면 고가 돌파 시에 수익 청산. 또한 이 구간에서도 저가 구간을 지켜내주면서 마지노선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매수해서 올라간다면 고가 갱신하고 빠지는 구간에서 청산. 이런 식으로 매매를 여러 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더 길게, 더 크게 보는 것보다 단계로 매매를 접근을 할 경우에는 양음 차트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만약 또 하나를 생각을 한다라면, 자, 만약 이 구간에 단기 저항이 잡혀 있거나 일봉상이나 이런 구간에서 또 저항 구간에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빠져가지고 일단 다시 밀릴 것 같으니까 던질 것이냐, 아니면 이건 그래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계속 끌고 갈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는 양âm 차트 기준으로 홀딩해서 볼 수가 있겠죠. 홀딩하고 나니까 또 여기 닫고 밀려요. 밀리는데 또 저가 지켜내면서 결국 마지노선에 안 끼고 움직이니까 이 구간까지 홀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의 어떤 고가가 만들고 나서 밀리는 구장에서 여기서는 매도를 쓸 수가 있고요.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이탈 시에 매도니까. 근데 다만 제가 메이저 라인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번에 수급이 나왔을 때 이만큼의 상승폭이 남았고, 그 다음에 저가에서 올려주는 파동이 이만큼, 고가를 높이는 파동이 이 정도 올라왔고요. 또 그 다음에 올라오는 파동은 여기서 이 정도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올라가는 폭이 점점 더 줄어든다, 그죠? 줄어든다라는 건 모멘텀이 약화됐다라고 했어요. 모멘텀이 약화가 됐으니까 좀 더 짧게 여기까지 보지 않고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할 경우에는 가장 최고의 이 파동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음 차트는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선물에도 저도 주로 매매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어제 나스닥처럼 강한 상승이나 시세가 나타났을 때, 이제 방향이 나왔을 때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데요. 방향이 나왔다. 이동평균선은 평균값을 나타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할 경우에는 이 평선이 절대로 상승할 수가 없고 횡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평선이 상승으로 잡아준다라는 건 주가가 상승으로 나타나 있고, 상승이 된다면 주가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보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해외 선물의 나스닥 같은 이런 현재 차트도 보시면 상승을 해가지고 뭐 매수 진입을 해서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에서는 마지노선 구간을 가지고 홀딩을 해서 계속 갈 수 있겠죠. 또 빨간색 선은 계속적으로 흔들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90선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90선 기준을 봤을 때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이탈선까지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 보라색 선을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보라색 선으로 계속 홀딩해서 이 구간에 수익을 청산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딩을 할 때 해외 선물 매매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홀딩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어쨌든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많은 변동폭을 갖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 쪽 선물에는. 그래서 그 기회비용을 살리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음 차트 기법으로 사용합니다. 양음 차트를 가지고 수치를 오늘은 수치만 먼저 드릴게요. 수치는 빨간색은 30, 그 다음에 녹색은 90, 그 다음에 아래 보라색은 180선입니다. 두 개의 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조만간 메이저 라인과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뭐 실시간 뭐 방송이라든지 녹화 방송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지금 메이저 라인도 그렇고 첫 번째 어떤 양음 차트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제가 모든 걸 오픈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도 메이저 라인을 얘기할 때도 지금 양음 차트를 얘기할 때도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돌을 여러분한테 던졌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도 지금 매매를 하실 때 매수를 해서 홀딩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끌고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동평균선을 3개를 가지고 시세와 유지와 이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선을 한번 정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기회비용이 짧다라는 건 뭐겠어요?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나는 더 이상 들고 가지 않고 던져버리겠다라는 뜻이고, 근데 추세는 다 먹고 싶다라면 웬만하면 단기 추세가 빡 하고 터졌을 때는 나는 그래도 안 털릴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예, 안 털릴 수 있거나 끌고 갈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에 한 번쯤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각을 고민을 하고 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번에 강의에서는 한번 양음 차트 매매 기표 세팅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웬만하면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겠죠. 또한 오래 기억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당연하게 매매에 접근하거나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고민을 해보고 나서 저랑 대화를 하는 거랑 사실 소통을 하는 거랑 고민을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주입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제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가지를 뺐다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무리 좋은 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이해가 수반이 안 된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한다면 그건 쓸모없는 칼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나쁜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저랑 같이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 방송에 제 블로그에다가 블로그에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블로그에 대해서 좀 자세한 텍스트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해외 선물 쪽이나 지금은 제가 메이저 라인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지금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든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 쪽에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어떤 매수나 접근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시장의 어떤 뭐 안 좋거나 뭐 특별하게 지지부진한 어떤 그런 시장의 흐름에서는 선물이 좋고, 조정장에서는 선물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선물을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많이 전체적으로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해외 선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역시 제 블로그에 파생편이라고 하는 매매일치 등을 보시면 되겠고,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지금 사실 지난주부터 양음 차트 매매 기법 기초반이 지금 저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제가 올려드린 글에 신청만 하시면 양음 차트 기초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신청하실 분은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양음 차트 매매 기법은 이 정도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다음 강의 때는 더 확실하게 더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